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 민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본 지 말입니다. 매일 우리는 일에 쫓기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쉬고 싶어집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피로를 달래려 뉴스 몇 개를 넘겨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화면 속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곁에서 한마디 말, 가벼운 손길, 미소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질 때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 차가운 눈빛 하나와 짧은 대화 한마디만으로도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될수록 행복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이 집이 지겹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두 사람. 아이러니컬하게도 익숙한 침묵이 그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녀가 예전보다 말이 줄고 웃음이 사라진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강한 사람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의 작은 행동만으로 돈도 기술도 필요 없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50대 이후 부부들이 있고 지낸 결혼의 불씨를 되살리는 3가지 핵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자가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왜 점점 차가워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단 30초면 충분한 감정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그 습관을 매일 밤 유지하여 사랑과 유대감이 다시 식지 않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17분 지점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결혼 내 성생활의 진실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 밤이 의무가 아닌 감정과 사랑, 그리고 황홀함이 어우러진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그때마다 신사 여러분께 사랑이 매번 새롭게 충만해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의 비밀이 아닙니다. 가정의 웃음과 행복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또한 7분 지점에서는 제가 직접 상담한 1000건 이상의 사례에서 검증된 잠들기 전 30초 의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많은 신사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흔한 조언이나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실제 사례에서 얻은 진실입니다. 매일 단 한 번 진심 어린 관심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처럼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아내는 웃고 가정은 따뜻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피로, 압박감, 그리고 침묵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머릿속이 텅 비어 그저 조용히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말해서 피곤해지느니 그냥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다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않는 그 다리를요. 관계는 다리처럼 서서히 무너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너무 피곤할 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자는 그 피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듣는 건 오직 침묵뿐이죠.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는 말다툼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 큰 문제는 남자가 오랜 시간 침묵할수록 몸이 감정과의 연결을 서서히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뇌는 독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로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다시 다가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도 모른 채 사랑이 식어가는 수많은 결혼의 악순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이 침묵의 고리를 끊는 아주 작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호흡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을 끄고 이렇게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겁니다. 단 3번만 반복해도 심장은 안정되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왜 이 호흡이 두뇌 속의 감정 스위치를 켜는지, 즉 부부간 친밀함의 근원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 식는 이유를 나이 탓이나 아내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남성 자신의 몸과 감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친 상태가 지속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잠은 얕아지며 머리는 무겁게 짓눌립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생체 리듬은 닫히고 마음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두 사람을 잇는 끈은 이미 느슨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온기, 다정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뇌는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전신으로 퍼지며 심박이 안정되고 호흡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가까움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단 한 번의 진심만으로도 가정의 공기는 변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오랜 거리감을 극복하고 단지 관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뒤 집안이 놀라울 만큼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웃음이 늘고 식사 시간은 즐거워지며 남자 자신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정신은 맑아지고 삶은 한결 안정됩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랜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감정을 깨우는 순간 그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박 선생님, 63세. 온화하고 말수가 적으며 평생을 일에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낮고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식사 중에도 몇 마디만 하고 마치 낯선 사람과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50대 이후 남성들이 지닌 눈빛이라는 것을요. 책임감은 충분하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의 언어를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세월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걸음은 가벼웠으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데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 변화는 큰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서서 느끼는 법을 다시 배웠을 뿐입니다. 남자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여자는 반드시 그 변화를 느낍니다.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재감으로 다시 깨워야 할 뿐입니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따뜻한 감정을 경험할 때 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친밀감은 단순히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과 같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긍정적인 감정적 연결을 유지할 때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집니다. 배우자 곁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력도 강화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인체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이란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반대로 침묵이 길어지면 두 마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작은 예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남자가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가정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랑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진실된 마음이면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박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변화하는 것은 아내만이 아닙니다. 그 자신 또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눈빛은 밝아지며 목소리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는 다시 미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소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랑을 알고 관심과 다정함을 알았던 그 남자 말이죠. 오랜 세월 상담을 하며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모든 게 지치고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저는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 말 없이 옆에 그냥 앉아 있으세요. 한 달쯤 지나면 그들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태도만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이 깨운 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피로와 무관심 속에 묻혀있던 생명력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기쁨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움직이는 활력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남성이 감정적 유대감을 느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습니다. 진심 어린 친밀감 한 번으로도 정신은 편안해지고 심장은 차분해지며 두뇌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는 남성일수록 병이 적고 스트레스는 덜하며 젊음을 오래 유지합니다. 저는 늘 신사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규칙적인 스킨십과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은 건강의 일부입니다. 부부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순간마다 몸은 행복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생리적 반응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꾸준함과 진심입니다. 마치 정원을 돌보듯 많이 물을 주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고 단단해집니다. 남자가 올바르게 마음을 전할 때 여자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가 행복하면 집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그 감정은 밥상 위에도 아침 인사에도 작은 대화 속에도 스며듭니다.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번져가는 평온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 존재였어요. 그 순간이 바로 성숙의 순간입니다.
남자가 관심을 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깨달을 때 그는 진정한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의 회복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따뜻한 눈빛, 짧은 안부, 가벼운 포옹, 미소 하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결혼은 단순한 지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잃었던 자신을 되찾는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들뿐 아니라 균형 있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유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내와의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중년 부부와 함께한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돌보는 법을 잊을 때 서서히 빛을 잃을 뿐입니다. 신사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때 불처럼 타올랐던 관계가 왜 점점 식어가는지 말입니다. 사랑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향기는 사라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단 한마디 다정한 인사이거나 당신은 여전히 소중해요 라는 눈빛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성적인 친밀함을 꾸준히 유지할 때 그것이 단순히 관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이점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침의 미소, 짧은 감사의 말, 혹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는 1분. 그 모든 순간이 결혼 생활의 영양제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고요를 배우고 몸은 편안함을 익히며 사랑과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전이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녀의 숨결, 작은 몸짓,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언제 천천히 해야 할지, 언제 다가가야 할지를 몸이 알려줍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언어가 아니라 심장과 신뢰로 이루어진 교감입니다. 여자가 몸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는 모든 감정을 열고 사랑은 가장 깊이 닿습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바로 돌아서지 마세요. 많은 남성들이 거기서 멈추지만 사실 그 이후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따뜻한 여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잠시 함께 누워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유대의 호르몬이 흐르며 둘 다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죠.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거나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는 작은 접촉 하나가 사랑을 새기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랑 후의 그 1분은 수많은 기념일의 약속보다 훨씬 값집니다. 섹스가 단지 육체적 행위로만 머문다면 그 불은 금세 식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으로 채워진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잇는 의식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욕망은 다시 피어나고 신뢰와 열정은 새로 태어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향한 진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일 때 결혼 생활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신사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의 사랑이 하나의 예술이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작은 주도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 아내의 미소는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 미소는 다시 남자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사랑은 즉흥적인 열정보다 리듬으로 지속됩니다. 매일 뛰는 심장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요. 관심이 삶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욕구가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듯 작고 단순하지만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처럼요.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을 꾸준히 이어가는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자라는 포옹, 손끝의 온기, 잠들기 전의 미소, 그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감정의 비타민입니다. 두 몸이 서로를 듣게 될 때 두 영혼도 함께 진동하며 외로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중년 신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소통하고 새로움을 더하라. 천천히 가야 진짜 감정이 보입니다. 소통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새로움은 단지 방법을 바꾸거나 오늘 밤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억지스러운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그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 또한 단단하게 채웁니다. 하루는 길고 피곤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순간이 있다면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관심이 습관이 되면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따뜻한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웃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꾸준하면 됩니다. 신사 여러분이 그 정원을 올바른 방법으로 돌본다면 오래된 그 사랑의 꽃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늘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사랑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불꽃의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이고 손끝이 조금씩 떨릴 때 사랑은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 대신 훨씬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그것은 오래된 등잔불과 같습니다. 빛은 강하지 않지만 꺼지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70을 훌쩍 넘긴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이제 예전처럼 힘은 없지만 아침마다 아내에게 차를 끓여주고 아내는 제 셔츠 단추를 잠가줍니다. 그 사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서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요. 그들의 눈빛 속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행복은 체력에 있지 않고 서로의 삶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함께 긍정적으로 동행하는 부부일수록 정신건강이 더 좋습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다고 느낄 때 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온화해집니다. 사랑이 마음의 천연 진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의식들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 외출할 때 손을 맞잡는 순간, 그리고 잠들기 전 잘 자요 라는 한마디. 그런 사소한 일들이 바로 결혼을 단단히 이어주는 실입니다. 우리에겐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야말로 사랑이 세월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로맨스가 필요할까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의 로맨스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작은 꽃다발, 짧은 칭찬 한마디, 혹은 식사 중 마주치는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남자가 60, 70이 되어도 다정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비록 머리가 휘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다시금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사랑이 익어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맑은 아침과 비 오는 오후를 함께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지닌 기적입니다. 눈부시진 않지만 오래가고 급하지 않지만 깊고 따뜻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일상의 피로와 침묵 속에서 매일의 작은 행동이 결혼을 다시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남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손을 잡는 일, 짧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전히 당신 곁을 선택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순간 속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인다면 오늘 밤부터 가장 작은 일로 시작해보세요. 짧은 안부, 미소 하나, 혹은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관심이 습관이 될 때 그 온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세상까지도 더 부드럽게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이렇게 작은 일 하나로 아내가 달라지고 저 자신도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랑은 어느 나이에서나 밤의 불빛처럼 지켜줘야 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작은 온기 하나면 다시 타오릅니다. 그 불빛이 남자의 가슴 속에서 살아날 때 그 온기는 가족 전체를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깊이 사랑하세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나 멀리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옆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진심이 당신의 마음을 식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의사 민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